네, 일부 이슈 주제 보시죠. 네,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 산업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호재들도 많기 때문에 이 속에서 저희가 투자 전략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반도체 업종의 특징적인 흐름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오늘 먼저 그러면 김 전문가님부터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네, 올해는 여러 이제 국내외 주요 업체들의 AI 투자 열풍으로 AI 학습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 처리 그리고 이를 위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죠. HBM 시장이 되게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HBM 시장은 지난해 1억 달러에서 오는 2027년까지 51억 7,700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 정도까지 매년 36%씩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해 연초에 이제 D램 반도체,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재고 증가, 이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 사이클상 추세 하락기였는데, 이것이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감산을 지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요 업체들에서도 재고가 소진되면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도체 가격이요. 그래서 메모리 고정 거래 가격이 2021년 3분기에 9분기 만에, 9분기 만에 돌아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턴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는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올해 봄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5월부터 추세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말고도 기타 여러 소재 부품, 그 다음에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더욱더 탄력이 컸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HBM 관련주들, 특히 핵심 공정으로 떠오른 후공정, 즉 패키징 섹터의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제품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에 특화된 D램 수요 발생까지 예상이 돼서 D램 호황 시기는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온디바이스 AI 기대감까지 함께 다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김진환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임순재 대표님의 경우에는 올해 반도체 이슈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주가를 좀 크게 띄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속 이제 올해 그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치들이 계속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KRX 이제 반도체 업종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 1월 달에 를 기준으로 해서 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재고 관련된 조정 부분이 계속 좀 시장에 좀 불안한 요소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듯이 HBM3나 DDR5와 같은 고성능 D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장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영업 적자를 기록은 하고 있지만 영업 적자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AI 열풍이 계속 이제 확대가 되면서 HBM3, 그다음에 DDR5 관련돼서는 아마 올해 내년까지도 업황 개선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 모두 다 일단 반도체 쪽에서 HBM으로 무게가 옮겨간 상황들, 이 흐름들을 짚어서 함께 좀 살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연말도 다가왔고 내년 연초까지 뭔가 주가에 대한 상승적인 모멘텀들이 좀 남아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김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HBM sek터가 그간 지속 상승에 따른 좀 피로도가 좀 누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승폭이 좀 살짝 둔화되는 추세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AI 칩의 대표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다소 박스권에 좀 갇히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매출이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이제 미 정부의 수출 제재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한 매출 공백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근데 이런 이제 정부의 수출 규제를 받지 않는 저사양 AI 칩을 이달 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내년 1분기 2월, 3월로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중국 매출에 대한 우려가 기존 고객, 그리고 이제 이외에 이제 유럽, 이런 나라들에서 신규 매출이나 어떤 이제 신장세, 이런 것들로 극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서 이 수출 규제를 좀 우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 이제 2월 대중 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4분기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이런 중국 매출 공백을 엔비디아가 얼마나 메꿔줬는지 네. 여기에 이제 시장은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슈가 가장 지금 가까운 메모리 반도체 일정인데 아직 뭐 HBM 이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까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속 긍정적인 기대감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진아 전문가님은 결국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에 대한 변화를 조금 살펴봐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함께 요약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HBM 관련돼서 뭐 가장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는 게 이제 엔비디아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AI 반도체에 기본적으로 지금 탑재되고 있는 게 HBM3 D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다른 이제 여러 회사들이 AI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HBM3가 전부 다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HBM3 관련된 시장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NDBI의 이제 현재 상황은 독점적인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 NDBI에 지금 납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돼서 지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막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12월이 이제 다 입박했지만 12월 아니면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HBM3를 뭐 납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갖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가 한 15조 원 정도 이제 지금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작년 말에 뭐 50% 미만이었던 그 이제 외국인 이제 지분율 자체가 어제 기준으로 53.59%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이후, 그러니까 4분기죠. 4분기 동안에만 1조 5천억 정도의 지금 순매수세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외국인 순매수세가 2조 5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10월 이후에 이제 7천억 정도를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의 뭐 투자자들이 물론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제 관심 사항을 많이 갖고 있지만 외국인의 이제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임 대표님은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반도체 쪽에서의 모멘텀으로 함께 좀 짚어주셨는데요. 두 분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 CEO가 오늘 이 미국의 칩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공급망에서 독립을 하려면 최소 한 10년 이상이 걸린다 이런 발언들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걸림돌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임 대표님 먼저 말씀 주세요. 일단 뭐 그거는 아마 일시적인 이제 뭐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엔비디아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뭐 AI 반도체를 거의 이끌고 뭐 GPU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엔비디아 이제 CEO 같은 경우도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이 뭐 지금 30% 정도 되니까 이런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관련된 부분이 뭐 여전히 이제 부담스럽긴 하지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계속 지금 AI 관련 반도체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내년 말까지 뭐 제품에 대해서 전부 판매가 뭐 완료됐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그 정도로 이제 칩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건 좀 일시적인 뭐 노이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분 전문가님은 조금 다르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뭐 이 AI에 대한 투자가 뭐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여러 뭐 국내외 전 세계 기업들이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일시적인 어떤 우려는 뭐 충분히 어떤 매출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뭐 HBM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5배에서 뭐 7배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교체 주기는 뭐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로 되게 짧은 편인데 네. 여기에 뭐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하면 뭐 고부가 같이 메모리가 반도체 하면 뭐 DDR5도 있는데 이런 고부가 같이 반도체들을 감안을 했을 때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매출 부진이나 어떤 우려는 충분히 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조금 더 넘어가서 반도체 섹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섹터의 아마 실적이 이제 뭐 올해 이제 상반기를 이제 저점으로 해서 이제 반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라는 쪽에서 이제 반도체 매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올해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PC,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와 같이 이제 반도체 수요가 이제 많은 그런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매출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이제 낌새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AI 확대에 대한 부분, 뭐 성장성은 뭐 내년에도 계속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뭐 내년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시장 전체적으로 크게 기대감이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장 이제 그 반도체 관련돼서 좀 걱정을 했던 게 이제 낸드 플래시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관련돼서 지금 계속 그 가격이 하락을 보였다가 지난 이제 3분기 때부터 점진적으로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에 낸드 가격을 한 10% 정도 올렸고요. 아마 내년에는 내년 초에는 한 20% 정도 지금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뭐 반도체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실적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생산을 했었던 DDR4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재고를 어떻게 빠르게 이제 소진할 것이냐가 향후 실적의 그를 이제 전환할 때 그 속도를 정하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현재 DDR4램 같은 경우는 지금 DDR5램으로 이제 전환되는 와중에 이제 구형 제품으로 지금 취급이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신형 CPU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DDR5 D램을 이제 구매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 DDR4램을 이제 재고를 소진하는 그런 방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만약 DDR4램 같은 경우는 기존 데이터 센터에 이제 D램을 교체할 때 네.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뭐 일반 개인이 쓰실 때 PC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에는 뭐 사면 끝까지 이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이제 데이터 서버에서는 이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만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DR4램은 교체 수요 쪽으로 아마 좀 수요처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재고 소진 속도가 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DDR4램의 재고가 얼마만큼 빨리 감소하는지를 좀 확인하실 그럴 필요가 있고요. 만약 감소가 빨리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런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그 실적도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파운드리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현재 뭐 TSMC가 뭐 파운드리 관련된 시장에서 뭐 절대적인 강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쫓아가는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제 발걸음이 좀 무거운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이런 파운드리 관련된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나노 공정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GAA 기술이라는 게 세계 최초로 이제 적용을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뭐 TSMC와의 이제 빅테크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끈끈한 관계로 인해서 TSMC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TSMC의 이제 3나노 공정에 대한 의구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이런 이제 파운드리 3나노 공정에 그런 뭐 수율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빅테크 이런 수주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이렇게 이제 빅테크 파운드리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아마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임순재 대표님은 일단 메모리랑 파운드리 두 쪽 분석을 주셨는데요. 메모리 쪽에서는 확실히 좀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DDR4 쪽에 대한 재고 소진을 어떻게 할지가 약간의 리스크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김진환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올해 한 해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년까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HBM3 그리고 이제 DDR5 같은 고부가 가치 메모리 반도체가
이러한 제조사의 수익성 개선에 대폭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사이클상 한번 가격 상승의 흐름을 타면 이 주기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내년 말에서 이제 내후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대표하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주가가 연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는 참고로 2016년 저점 이제 2만 원대에서 이제 5만 원대로, 그리고 2017년은 5만 원에서 이제 8만 원, 그리고 네. 2018년 이제 10만 원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하락 사이클로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반도체 사이클상에서 이번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상 가뜩이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이제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 2016년부터 2년 반 정도 지속된 이 반도체 사이클 상승 주기에 못지않는 그런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업종 대표주가 지속 상승해 준다면 반도체, 뭐 기타 다른 소재 부품, 그런 장비, 뭐 기판, 뭐 이런 많은 종목들도 같이 충분히 주가 상승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서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 HBM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가운데 그러면 이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가 포인트 같은데요. 그럼 우리 임 대표님부터 먼저 어떤 종목 토픽으로 보실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 뭐 HBM3로 관련돼서 이제 후공정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관심사를 받았고요. 네. 아마 내년부터는 뭐 반도체 생산이 이제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공정 업체도 관심을 좀 같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전반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탑픽으로 하나 마이크론을 오늘 이제 설계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이제 후공정의 대표적인 이제 패키징 및 이제 테스트 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출 기준으로 국내 최대의 이제 반도체 패키징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후공정 관련된 패키징뿐만 아니라 반도체 검사 장비까지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요 고객사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국내 뭐 양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반도체 업황 부진 여파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뭐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매출 한 9%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8%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분기 이후서부터는 이제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HBM3 와 관련돼서 이제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장비를 이제 납품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이제 다양한 반도체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관련된 패키징 기술이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 향으로 해서 뭐 베트남 이제 반도체 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면서 네. 관련된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같이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말씀 주신 대로 좋은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서 네. 주가도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이 정도 주가 레벨에서도 매수 괜찮을까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도 뭐 계속 이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뭐 상황에서 뭐 지금 약간의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지금 정도 매수를 하셔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 전문가님은 그러면은 반도체 섹터에서 어떤 종목 토픽으로 보세요? 네, 많이들 아시는 종목인데 이제 HBM 섹터의 대장주 이제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이제 향후 이제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제 HBM에 집중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차세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3E 시장을 놓고 이제 삼성전자랑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생산 공정 이제 생산 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이 신규 라인에 이제 하이닉스 양인 한미반도체 TC 본더가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이닉스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반도체가.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3분기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긴 했었는데요. 그렇죠. 뭐 다가오는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매출액, 그다음 영업이익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보다 중요한 건 2024년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HBM 장비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시기는 내년 1분기부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23년 실적 예상치
보다 매출은 149%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3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제 업계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이제 같은 밸류 체인인 HBM 장비사인 베시 그리고 뭐 디스코사 네. 이런 경쟁사에 비해서 밸류가 뭐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베시 같은 경우에는 뭐 퍼가 58배까지 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엔비디아, 뭐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전 세계 HBM 시장에서 D램을 이 수직으로 쌓는 데 있어서 핵심 공정, 여기 투입되는 TC 본더 장비를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한미반도체의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도 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한미반도체도 하나마이크론처럼 사실 주가 레벨이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도 지금 매수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뭐 반도체 그 주가가 좀 많이 뭐 하락하기도 하고 조정을 받긴 했었는데요. 네. 그래도 많이 뭐 꾸준히 뭐 버티고 있고 그렇게 뭐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저는 뭐 신고가를 충분히 뭐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전문가님은 한미반도체 토픽으로 꼽아주셨고요. 하나마이크론과 한미반도체 투자 이런 성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반도체 섹터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는 반도체 시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